즉 전쟁 사인이 아닌데 그걸 전쟁 사인으로 해석해서 출동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라란 따란 초예측입니다.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요. 여러분 이 책 많이 보셨죠? 서점 가면 굉장히 자주자주 보였던 책이고 저도 집에 있은 지 꽤 됐는데 이제 다 읽었습니다. 얼핏 보면 앞에 유발 하라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유발 하라리가 썼나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.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 있죠.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든지 또는 뭐 닉 보스트롬 등등의 많은 학자들과 일본 저자가 인터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내용, 본인이 했던 질문 그리고 답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낸 겁니다. 총 8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제로드 다이아몬드.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, 특히 서울대생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,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죠?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는 바로 저출산 아니겠습니까?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. 그러니까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든다.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. 그리고 노년층은 너무 많아지고 있다. 뭐 고령화 사회,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죠. 그래서 정말 별 다른 어떤 생각 없이 당연히 많이 나아야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? 우리 모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. 깜짝 놀랄 이야기. 읽어드릴게요.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를 큰 문제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.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. 어떤 논리냐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그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일단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걸 제시하냐면 노인들을 적극 활용하면 되잖아. 뭐가 문제야? Why not? 이라고 하십니다.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. 그럼 또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그 경제활동 인구라 하면 좀 모름지기, 체력도 있고, 힘도 세고, 뭐 이래야 되잖아. 근데 고령층? 노년층?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정말 체력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령자가 적합하지 않겠지만, 경험이 필요한 그런 어떤 고령자의 능력을 요하는 그런 산업도 많지 않냐. 그런 곳에 고령자를 잘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게 정년제 없애자라는 말을 하고 이미 이 제로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있는 영국이 아닌 거 아니야? 그래서 정년퇴직 제도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미 미국에서는 1986년에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고 해요. 그리고 교수들도 뭐 본인이 힘이 닿고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뭐 70세든 80세든 계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새로운 접근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8장에 넘어가서 8장에 소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. 윌리엄 페리 교수고요. 스탠퍼드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. 윌리엄 페리이고 8장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? 여기에 그런데 이 책은 일본인이 쓴 거다 보니까 뭔가 일본과 많이 관련돼요. 그래서 한국 정보가 이렇게 슥 훑고 지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격가지 느낌? 하물며 북한 문제가 나와도 한국이 막 완전 중요하다 보다는 일본의 어떤 타격,
일본이 타격을 받는 거, 뭐 그런 이야기가 하고 한국도 타격을 받고 뭐 한국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한국은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갑자기 일본 걸 왜 물어보지?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 맞다 저자가 일본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렇게 핵을 두고 굉장히 세계가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있어서 핵 억지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한테 확언을 해줘야 돼. 너희 체제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그거 하나는 지켜줄게. 걱정하지 마.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 외의 것들 자 사인해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박사님의 골자입니다. 저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거. 핵전쟁은 언제 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정말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었어요. 체계가 어설프게 잘 잡혀서 약간의 신호에도 그것을 핵공격이 시작됐군 이라고 잘못 오해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우발적 핵전쟁의 여러 시나리오 중 오보에 민감하게 대처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.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. 그 김정일이 이렇게 마지막 어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오보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해서 즉 전쟁 사인이 아닌데 그걸 전쟁 사인으로 해석해서 출동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 정말 있음직한 일 아닐까요? 있음직해요.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에는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정확하다고 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0년 동안 이 작가가 아는 한 벌써 세 차례나 오보를 발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너무 무섭지 않나 이거? 모두 소련에서 미사일 수십 발이 미국으로 발사되었다는 경보였다. 다행히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사람들이 오류임을 확인해서 그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더 무서운 거다 싶더라고요. 참 잘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돼. 어설프게 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쉬웠어요. 왜냐하면 내용이 뭐 어렵게 들어갈 틈이 많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막 깊게 들어가야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인터뷰다 보니까 조금 다가가기 쉬운 그런 방식이기도 했고 그 인터뷰의 분량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읽기 쉽고 흥미있었던 그리고 이해하기도 쉬웠던 책입니다. 괜찮았어요. 오늘은 초회책 이렇게 소개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겨울에 읽기 좋은 책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도 찾아와 주세요. 안녕.